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골절된 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듣던 중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니까 형사합의는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형사합의는커녕 경찰에 신고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사고 당시 보험 접수만 한 거죠. 다행히도 늦게나마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형사합의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지 아닌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합의금과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많아졌고 10년 전에 비해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금액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 위반입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해당하죠. 두 번째는요,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죠. 세 번째는 과속인데요.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만약에 상대방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상대방의 속도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추월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 한 경우인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터널이나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인데요. 신호등이 있거나 없거나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상황이 애매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철길 건널목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화물 낙하 사고까지 모두 중대한 과실로 분류되는 사고입니다. 네, 이렇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피해자인 여러분에게 형사합의를 제시할 겁니다. 그럼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고의 경중,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 능력이나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진단주수당 50에서 1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진단주수에 따라 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많이 달라져요. 6주 미만 진단의 경우에는요 150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주 이상 진단의 경우라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주수는 보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실 때 최대 주수로 요청을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추가 진단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랑 형사합의를 하기 전에 운전자 보험 증권이나 보장 내역을 요청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혹 가해자가 가입한 보상 한도보다 낮게 형사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권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보상 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내 진단 주수에 맞는 한도에 맞게 형사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겪은 사고가 혹시 12대 중과실 사고인지 모르고 지나친다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도 놓치게 되겠죠.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